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국채 수요가 줄어드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뭔가 더 새로운 국채 수요처를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고 한다는 부분들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전체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시장이 완연하게 반등의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 크롱님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을 텐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SEC의 위원장인 폴 애킨스가 정식으로 취임식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임무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시기가 공교롭게도 이렇게 폴 애킨스가 임명이 되자마자 시장이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뭔가 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또 가질 수도 있는 타이밍인데요. 이 폴 애킨스가 임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인사 발령이 난 것이 아닙니다. 더 궁극적으로 구조적인 정말 규제에 대한 환경들이 바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는 폴 애킨스의 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요, 참고해서 우리 크롱님들의 궁금증들 많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폴 애킨스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폴 애킨스의 임명을 기대를 하고 있는지, 폴 애킨스라고 하는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과 왜 케미가 잘 맞는지 그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이 폴 애킨스의 상원 인준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표의 비율을 한번 봐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52대 44로 다른 인준 과정 대비로는 반대표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폴 애킨스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이 민주당 진영에서는 크게 달갑지 않은 모습들을 보였다는 건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려면은 시계를 2004년으로 돌려봐야 됩니다. 무려 20년도 더 전으로 시계를 돌려야 되는데요. 그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 이 부시 행정부에서 SEC 위원으로서 폴 애킨스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규제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완화해야 된다, 시장의 자율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공화당이 집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폴 애킨스의 발언들이 많이 받아들여져서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2004년도에 은행들의 자기자본 규칙을 완화시켰다는 겁니다. 즉, 과거까지는 자기자본 비율을 갖다가 적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레버리지를 갖다가 낮추려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 기준이 완화가 되면서 각종 대형 은행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로 월등하게 많은 자산을 갖다가 가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즉, 이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부채, 레버리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채를 이용해서 어떤 투자를 했을까요? 다양한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자본을 더 불려나가는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폴 애킨스가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자산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요, 바로 탈중앙화된 자산이죠. 암호화폐를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폴 애킨스가 SEC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했던 얘기의 핵심은 암호화폐 규제가 새 국면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안을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분야들을 가장 먼저 정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요, 트럼프 대통령도 폴 애킨스가 가장 적임자라고 추켜 세우는 모습을 보였죠. 결국은 이 둘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방향성이 상당히 잘 들어맞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밀려고 하는 스탠스들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리플을 비롯한 그동안의 증권성 이슈에 괴롭힘을 받아왔던 여러 가지 알트코인 프로젝트들도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폴 애킨스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효과들은 결국 지금은 단기적인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지만 향후에 꾸준히 더 많은 반등을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관점, 즉 구조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규제라고 하는 이슈들을 SEC 그리고 폴 애킨스라고 하는 이 라인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폴 애킨스가 정식적으로 이제 임무를 시작하게 되면은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자, 이 부분들은요, SEC뿐만이 아니라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같이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강조드렸던
트럼프 대통령과 이 폴 애킨스의 어떤 궁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해보자면은 크게 5가지, 뭐 더 좁게는 한 3가지 정도로 줄일 수 있고 더 다양하게도 나눌 수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되고 있는 것들은 5가지 정도의 안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권성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동안에는 우리 크롱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증권성을 판별한다. 이렇게 SEC가 줄곧 주장을 해왔는데 이 하위 테스트는 무려 1946년도에 제정이 됐다는 거죠. 더 이상 그런 구닥다리 원칙을 가지고 최신, 혁신적인 자본을 판단하지 말라. 이런 규제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하위 테스트가 아니라 탈중앙화 테스트를 통해서 적합한 과정을 가지고서 암호화폐를 분석하겠다라는 기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21세기 금융법안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들도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SEC와 기존의 바이든 행정부, 즉 게리 겐슬러 시절에 SEC가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하원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증권성 이슈에 대한 해결 문제들이 있고 더불어서 SEC와 CFTC의 균형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SEC가 일방적으로 칼질을 할 수 있는 구조 자체도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알트코인 ETF에 대한 심사가 완화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현재까지 72개 이상의 알트코인 현물 ETF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ETF들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다 암호화폐 관련된 ETF이죠. 그런데 그 ETF들이 이제 바뀐 폴 애킨스의 SEC에서는 더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법안도 앞서 말씀드렸던 21세기 금융 법안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에 가장 중요한 법안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이 결국은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 향상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요, 거래소 규제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ICO, 그러니까 2017년도에 이더리움이 정말 엄청난 붐을 일으켰던 ICO와 관련해서도 다시 ICO가 부활할 수 있다. 이런 관점들이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지금은 약간 잠잠해졌지만 폴 애킨스가 다시 임명이 되면서 이런 논쟁들이 다시 또 부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더 많이,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알트코인의 부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폴 애킨스가 정식으로 임명이 되고 나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폴 애킨스가 상원 인준을 통과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점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관들의 수요는 미리 많이 반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부펀드나 기관의 비트코인 매수가 4월달 동안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라고 코인베이스의 기관 트레이딩 헤드가 직접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폴 애킨스 인준 이후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많은 자본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가장 많은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 효과들 그리고 이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72개의 암호화폐 관련된 ETF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신청들도 최근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수위라든지 아발란체 같은 프로젝트들도 이미 신청이 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또 신청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알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부분들도 폴 애킨스가 정식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더 많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표는 스테이블 코인의 트랜잭션 거래량, 즉 이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 거래량과 비자의 결제 거래량을 비교를 했습니다. 둘 중에서 어떤 것들이 더 많은 이동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사용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올해 가장 주목해야 되는 이슈다. 이렇게 늘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국채 수요가 줄어드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뭔가 더 새로운 국채 수요처를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고 한다는 부분들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전체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2018년에서 2020년까지만 해도 뭔가 미미했습니다. 그렇게 알트코인 점유율에서 높은 비중을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2021년부터 뭔가 변화의 조짐들이 보였고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24년도에는 글로벌 전자결제 플랫폼에서 1위죠. 비자를 제치고 스테이블 코인의 트랜잭션이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성과 사용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아래서 더 크게 확장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폴 애킨스의 임명 이후로 변화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촬영 기준으로는 상승세가 약간 주춤하는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해서 뭔가 추세가 완전하게 변화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은요, 사실은 단기적인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중요한 이슈들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오늘 말씀드린 이 폴 애킨스의 어떤 방향성들, 규제에 대한 방향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결국 폴 애킨스가 정식적으로 임무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들이 더 빨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 그 얘기는 제도권 그리고 기관 자본들이 더 가파르게 유입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시장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토대와 그리고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크롱님들 오늘 들으신 내용들 의견 한번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크롱님들께서는 폴 애킨스의 임명과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케미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